뉴시록 163권 성중 15년 2월 27일 갑신 첫번째 기사 1484년 명성화 20년 사헌부지편 안윤손이 와서 안암사를 중청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국가에 관계되지 않은데 어찌 번거롭게 와서 말하느냐 하였다. 안윤손이 제3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중시록 163권 성중 15년 2월 27일 갑신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장악원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거기 전의 의거를 상고하니 국상에는 소상 뒤에 습악이라 하였고 혹은 공인으로 하여금 관습하라 하였으며 혹은 기공으로 하여금 함께 이습하라 하였으니 이제 장차 어느 것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선왕 때의 신정 악보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와 같이 한 것이다. 만약 이미 익혀서 쑥달 한 자라면 모름지기 이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손 윤필성은 의논하기를 이어 앞서 국상에는 모두 소상을 지내고서 제한 까닭으로 소상 뒤에 습악함이 옳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3년상을 하기로 정하였으니 종제한 뒤에 음악을 익히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한 명의 시면은 의논하기를 종묘 문소조는 비록 상중이라 하더라도 악을 쓰는데 만약 3년이나 음악을 폐지한다면 잊어버리는 자가 자문 많을 것이니 조종조에 의하여 음악을 익히게 함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상중이 3년 안에 음악을 익히는 것은 조종조의 고사입니다. 그러나 소상뒤 대상까지 1년 동안 중지하여 비록 익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갑자기 무너지거나 이지러지는 근심이 있겠습니까? 예조로 하여금 다시 편히 여부에 감안하여서 아뢰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3년이나 예를 하지 않으면 예가 반드시 무너지고 3년이나 악을 하지 않으면 악이 반드시 무너진다고 한 것은 제아의 실언으로 공자께서 이를 책망하였습니다. 신은 세조의 국상 때의 예를 따르심이 옳은 줄로 아니 대상전에는 음악을 익히지 말게 하소서 하니 홍의 의논에 따랐다. 종제는 탈상이다. 제아의 실언은 논의 양어편에 있는 내용으로 공자의 제자인 제아가 공자에게 질문하기를 3년 상은 기간이 너무 오래여서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하지 않으면 예가 망쳐질 것이고 3년 동안 음악을 쓰지 않으면 음악이 쇠퇴해질 것이니 1년으로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말인데 이에 공자는 제아의 불인함을 책망하였다. 성조시록 163권 성중 15년 2월 27일 갑신 세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아악 속악의 공인은 조종조의 예에 따라 소상 뒤에 관습하고 여기는 세조의 국상 때의 예에 따라 대상 뒤에 관습하게 하라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시록 163권 성중 15년 2월 28일 을류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최형손 등의 죄에 대하여 조율하여 개정하니 최형손은 결장 100대의 고신을 모두 빼앗되 오른쪽 비박 위에 도관물 3자를 자자하고 이무지 등은 각기 결장 100대에 자자하게 하니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 등이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자자만은 면제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비박은 팔과 어깨다. 성중시록 163권 성중 15년 2월 28일 을류 두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양순경이 와서 안암사를 중창하면 잘못되하고 제3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록 163권 성조 15년 2월 28일 을류 세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숙 등이 차자를 올리어 안암사를 중창하면 잘못되었다고 말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성상께서 성학이 고명하며 불교에 뛰어나게 미혹되지 않으셨다. 그러나 자전의 교주를 견지하여 스스로 단언할 수 없었으므로 실수를 면하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 하였다. 성조시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9일 병술 첫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상진군 백기수 종무차가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치었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노공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대전을 살펴보건대 예터에 증수하는 것은 양종의 아리여 예조에 보고하여 계문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해조에서 마땅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개품한 뒤에야 바로 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예터라 하여 다 증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터라 하여 마땅한지의 여부를 불문하고서 다 증수하기를 허락한다면 어찌 반드시 해조에 보고하여 계문하지 하겠습니까? 사찰을 연관하면 나라에 도움이 됨이 없고 풍속과 교화에 누를 끼치는데 더구나 이제 경외의 사찰이 많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도승 밑에 부루를 새로 연건하려는데도 금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또 이 안암사는 비록 예터라고는 하나 백성이 점경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하루아침 이를 빼앗아 저들에게 주니 이것 또한 부득이한 데서 나왔겠습니까? 백성의 전제를 빼앗아 불우를 연건하게 하시는데 신당은 그렇게 하여도 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고려 때 불교를 혹신하여 사찰이 민가와 서로 절반씩 되기에 이르렀고 유적이 아직도 있는데 혹시라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예터라고 일컬어 다 중수하려고 한다면 국가에서는 장차 이를 다 허락하겠습니까? 무릇 이런 비록 국가에서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사체에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돌보지 않는다면 옛날 제왕이 하필이면 예법을 제정하여 백성을 괴물에 끌어들였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명하시어 금지시키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점경은 일정한 곳을 찾아여 경작합니다. 괴물은 법도를 말한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3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감교청의 사례기를 대전의 사천조에 받은 자 자신이 죽어도 개정하지 말라고 한 아래에 부모의 문기는 이 제한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말을 첨가해 기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대개 부모는 모두가 자녀보다 먼저 죽는다고 기표를 하지 못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노비를 나누어 주었는데 자녀가 먼저 죽는 자가 있으면 다른 자녀가 혹 부모를 깨어 말하여서 죽은 자가 얻었던 노비를 빼앗는 일이 매우 적당하지 못하니 받은 자 자신이 죽으면 비록 그 부모라 하더라도 개정하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다시 묻도록 하라 하였다. 감교청에 싸르기를 이와 같이 부모가 가정을 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손자가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비록 부모의 문기는 이 제한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주석이 없더라도 그것을 해독하여 볼 수 있겠는가? 그것을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수양, 시양하는 족친의 문기는 모두 관에 구하여 다시 고치나 부모가 자손에게 있어서는 비록 이 제한에 구하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없더라도 관리가 받들어 쓴 지 이미 오래이다. 그 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시면은 의논하기를 대전에 자신이 죽어도 개정하지 말라는 아래에 모름지기 부모의 문기는 이 제한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말을 첨가하여 넣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한 집안의 살림살이는 부모를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노비를 나누어주는 것은 끝내 고르지 못함이 있어도 국가의 대체에 무엇이 해 손해됨이 있겠습니까? 만약 부모로 하여금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없게 한다면 자손이 혹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 두려우니 모름지기 부모의 처분을 따르는 것이 그의 대체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대전 안에 자신이 죽어도 개정하지 말라는 법은 아마도 부모의 문기를 가리킨 것이 아닌 줄로 아니 감교청에서 아랜대로 바하대로 하소서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부모, 조부모고 외조부모, 처부모, 부처가 함께 살다가 화해 분집한 것 외에는 관서의 문기를 쓰고 개정하려는 자는 연후를 갖추어 관에 보고하여 고쳐서 지급하되 바하는 받은 자 자신이 죽어도 고치지 말라 하였고 이미 이르기를 모모 외에는 관서의 문기를 쓴다 하였는데 또 부모의 문기는 이 제한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줄을 만들어서 첨가하여 넣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승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문자는 경관도 오히려 의혹하여 분별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외방의 수령이 어찌 이를 알겠습니까?
이제 의논한 여러 대신도 오히려 귀일시키지 못하였으니 여러 사람의 의심이 더욱 심합니다. 부모의 문기는 이 제안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말에 주를 만들어 사람마다 명확하고 쉽게 알도록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이같이 하면 마땅하다. 그러나 노비의 근원은 조부모한테 나온 것인데 혹 어떤 사람이 조부모와 부모가 고존한 상황에서 죽게 되면 부모는 그것을 개정하고 조부모는 원제주인데도 마음대로 개정할 수 없다면 해로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였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정리로서 논하면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조부모는 조금의 간격이 있으니 부모의 연고된 일을 가지고 자식이 고쟁하지는 못하나 조부모의 일은 고쟁하므로 이것도 조부모와 부모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입법한 것은 장차 만세를 통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므로 변경시킨다는 것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자녀가 이미 죽은 뒤에 다른 자녀의 꾀는 말을 듣고 이를 빼앗아 그에게 주면 매우 어리에 합당하지 못하다. 구전대로 하고 첨가하여 넣지 않게 함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다시 감교청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가정은 집안 살림을 맡아서 다스리는 것이다. 화해 분집은 협의하여 나누어 가집니다. 구조는 어휘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원제주는 원래의 재산 소유주를 말한다. 성조실록 163권 성조 15년 2월 30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사옹문에서 삼진날의 사전에 별도로 올리는 물선을 열서하여 아뢰니 명하여 정지하게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삼진날은 세속에서 명인이라 부르며 이 물선은 특히 절물입니다. 위로 양전이 계시니 청컨대 정지하지 마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양전 외에는 올리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30일 정의 세 번째 기사. 지중주분사 성임이 상언하기를 아들 성세균이 지난해 8월에 상처하였는데 신은 나이 늙고 또 병들어 신의 생전에 시키고자 합니다 하였다. 예조에서 이것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대전의 혼가조에 사대부로서 처가 죽은 사람은 만약 부모의 명을 따랐을 경우에라면 기년 뒤에 개취를 허락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임이 비록 나이가 늙고 병이더라도 기년 안에 혼인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청건대 대전에 의하소서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승지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성임은 진실로 나이 많고 병이 위독합니다. 그러나 법에는 비록 부모의 명이라 하더라도 기년 뒤에 개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 명하여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정창손 등의 의논이 들어오니 전교하기를 이제 여러 의논을 보건대 혹을 따를 만하다고 말하고 혹은 따를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번에 성임을 보니 빈발이 다히고 용모가 매우 수척하였다. 이제 또 병이 중하다고 하니 기년 안에 개취하는 것이 비록 법에 위반되더라도 정리가 박절하므로 특별히 원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조 15년 3월 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퇴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64권 성조 15년 3월 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좌수나 대관 석견수 종국길이 사람을 보내어 퇴경전에 향을 올리었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숙 등이 차자를 올려 안암사를 중창하는 그릇 땜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1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 노공부일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안암사의 일을 가지고 말과 차자로서 여러 번 성총을 번독하였으나 어서 하기를 법이 있으되 행하지 아니하면 법이 없는 것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셨으므로 신등은 의혹됨이 더욱 심하여 신등이 반복해서 참고하고 연구하였으나 입법한 본의는 반드시 이와 같지 않습니다. 만약 예탈하여 다 중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법의 본이라고 하면 국도 가운데는 예전에 12종이 있었으나 이제 모두 백성의 사는 데가 되었는데 설령 모인이
모지를 가리켜 모사이트가 된다고 하여 중수하려고 하면 그 법이 있다 해서 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로써 보면 중수할 만하면 중수하게 하고 불가하면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왕께서 법을 제정한 본이요 그 예때에 다 중수할 수 없음에 명백한 것입니다. 이제 아남사를 중창하면 매우 불가함이 있습니다. 경사는 사방의 의표인데 도승에 가까운 곳에 불차를 연건하도록 허락하여서 사방에 보이심이 옳겠습니까? 더구나 이 절도는 처음에 황폐한 땅이 아니었으며 백성이 경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미천한 백성이 어리하여 생활하는 전제를 빼앗아 무익한 일의 미천을 삼게 하는 것은 진실로 성상께서 즐거이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을 중수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은데 이것을 법이 있다고 금하지 말라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입법한 본의가 결코 이와 같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신등이 지난번에 도승지의 폐단을 가지고 감히 고운을 진달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일이 부득이한 데서 나왔다고 이러시고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제 또 대감과 시종이 여러 번 저를 증언하는 불가함을 간하였을 때 유엄이 오히려 더디시니 이것도 또한 부득이한 데서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신등의 망령된 뜻으로 이처럼 무이익됨이었고 손해만 있다는 것을 상감으로 환하게 하셔서 마땅히 여러 번 번독하게 함을 기다리지 않고 유윤을 받을 것인데 오히려 어렵게 생각하시니 그게 전하께서 간함을 따르시는 미덕이 지난번보다 이지러진 것이 있는 듯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금지하는 명을 내리시어 장래의 폐단을 막으시면 다행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중시록 164권 성중 15년 3월 1일 무자 5번째 기사. 처음에 의빈, 홍상 등이 상서하여 부마를 모두 의빈이라고 일컬었으니 분별하기에 어렵다고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명하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 육조 판사에게 의논하게 하였더니 정창소는 의논하기를 의빈, 승빈은 본래 근래의 칭호이고 부마의 수가 이미 많아서 뒤섞여 분별이 없으니 고지를 상고해 다시 개정함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한 명이는 의논하기를 세조께서 대전을 상정하였을 때에 의빈, 승빈을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으니 모름지기 다시 개정할 것은 없고 당하관은 종친, 당하관의 예의에 의하여 감교총으로 하여금 의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쉬면은 의논하기를 의빈, 승빈의 성이 있는 자가 많다면 뒤섞일 것은 틀림없습니다. 세종조의 예의에 의하여 봉군하여서 명호를 분별함이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빈, 천빈 같은 것은 3, 4분 종품의 종친의 예의에 의하여 각각 칭호를 분별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의빈, 승빈의 이름은 당초에 반드시 자세히 의논하여 정하였는데 지금 조그마한 폐단으로 갑자기 개정하면 선왕께서 법을 정하여 이루신 데에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감교총에서 의논한 대로 따르소서 하고 서거정 입하는 의논하기를 공주에게 장가든지는 국초에는 봉군하였고 세종조에는 단지 산관으로 칭하기를 유록대부 모, 성록대부 모라고 하였으며 말년에는 단지 산관으로만 일컬었는데 구별하기가 어렵다 하여 모위라고 칭하여 구별을 하였으나 대전을 상정할 때 의빈, 승빈의 제도를 정하였으니 조종조의 연역은 비록 같지 않더라도 각각 의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으로 같이 의빈, 승빈이 되면 혼잡하여 분별하기가 어려운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세종조 말년의 제도에 의하여 위라고 칭하여 구별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정창순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1일 무자 6번째 기사 홍문관 부작 이명순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저번에 안암사의 중창에 미편하다는 이로서 여러 번 천회를 번독하였는데 전하께서 친히 선정단에 나오셔서 개유하심이 정령하셨으며 우용하심을 극진하게 보이셨습니다만 신등이 물러와서 반복하여 생각하니 의욕됨이 오히려 풀리지 않습니다. 신등이 엎드려 상교를 받들었는데 이르기를 절터를 침범하여 경작하는 자라 바로 권법을 범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삼가 대전을 살펴보건대 이른바 3년을 지난 진전은 사람이 경작하겠다고 보고하면 허락하고 주인이 없는 전일은 타인에게 옮겨주라고 하였으되 절터를 침범하여 경작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암사의 터는 묵은 지가 이미 오래되어 곧 3년이 지난 진전으로 곧 주인이 없는 전지인이 백성이 이를 경작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건법을 범하였다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권씨가 승상을 위하여 중창하기를 청하였으면 이것은 복전의 이익이 된다는 일로서 전하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견책하셔서 그 계급을 깨뜨리셔야 할 터인데 전하께서는 견책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특별히 해주로 하여금 민전을 양급하게 하셨습니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한나라로 말미암아 함께 하는 것이고 진실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작하기를 고하면 허락한다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는데 하루아침에 곧 나인의 청이라 하여 무지한 백성의 전지를 빼앗으시니 그의 백성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이 또 상기를 받들었는데 이르기를 예태에 중수하는 법은 하는 것은 법으로 금하지 않는 것이니 그 가부를 삼작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었으나 또 대전을 살펴보면 이르기를 예태에 중수하는 자 양종에게 아리고 본조에 보고하여 계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양종에 아리고 또 반드시 본조에 보고하고 또 반드시 계문하라고 이른 것은 그 시비를 참작하여서 가부를 헤아리고자 함이니 조정께서 이단을 억제하신 뜻을 대개 생각할 만합니다. 만약 예태에다 가부를 묻지 않고서 일체로 중수 건립하게 한다면 어찌 반드시 양종에 알리며 어찌 반드시 해조에 보고하며 또 어찌 반드시 계문하라고 일렀겠습니까? 이제 권씨는 양종에 알려 본조에 보고하지도 않고 승상에게 바로 아뢰었고 전하께서는 법으로 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어 해조에 회부하여 가부를 살피지 않으시고 특별히 이를 허락하시었습니다. 대저 법령의 시행은 마땅히 귀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전하께서는 권씨의 청을 이루시고자 이를 무너뜨리셨으니 장차 어떻게 유사가 삼가 봉행하지 못하였다고 책하겠습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림자와 울림보다 빠릅니다. 전하께서 한번 그 문을 열어놓으시면 안으로 빈장과 밖으로 신서가 다투어 서로 본받고 말하기를 모전은 곧 예전 모사의 것이었다 하고 승상을 위하여 중창한다고 청하면 사사의 걸림은 장차 그 많음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우리 백성이 생업을 잃어버리고 유효하는 자도 얼마나 될런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그것이 여기에 미칠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삼국과 고려 때 불도를 섬기는 임금이 사사를 연건하여 그의 백성이 거처하는 것의 반이나 되었으니 요기와 폐지가 지금 다 전지가 되었는데 그것도 일일이 백성들이 갈고 씨 뿌린 것을 금지시켜 후일에 연건할 땅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신등은 반드시 그 불가함을 압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유교의 도를 높이시고 이단을 물리치신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승도가 날로 줄어들고 사찰은 날로 비어서 사람들은 모두 이르기를 유도의 도가 크게 흥승하고 이단은 장차 없어진다고 하였는데 어찌 금일에 이 거사가 있을 줄 헤아렸겠습니까? 부역한 중에게 도첩을 주면 그 무리가 날로 많아지고 사람을 보내어 불경을 베끼면 그 서체가 날로 증가하며 민전을 빼앗아 불사를 연건하면 그 거체가 날로 조밀하여지니 심히 그 사람을 일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서책을 불사라며 그들의 거처를 일반집으로 만든 뜻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비록 불교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백성들은 어리석고 무식하여 미혹되기는 쉽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누가 전하께서 참으로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이르겠습니까? 예기에 이르기를 처음에는 조그마한 차이에 나중에 천리를 어긋나게 한다고 하였는데 더구나 조그마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엎드려 보나근데 전하께서는 거듭 다시 생각하시어 빨리 성명을 거두시면 유교의 도의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저번에 선정전에서 인견하였을 때 그대들이 말하기를 대비께서 하시는 일 같으면 부득이 따르겠지만 권씨에게는 금하시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였었다. 이제 그대들이 소를 먹은데 불경을 베끼는 것으로서 그러다고 하였는데 불경을 베끼게 한 것은 권씨의 소위가 아니고 바로 대비가 하신 것이니 그대들이 말이 어찌 앞뒤가 다름이 있느냐 하였다. 이 명숭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전을에 아뢰었던 것은 대비의 일이면 그만이겠지만 권씨의 일이면 어찌 금하지 못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이제 불경을 베끼는 것이 그러다고 말하는 것은 불경을 베끼고 도성이 저를 연건하는 거사가 서로 잇따라 일어나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 미혹되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누가 전하께서 참으로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심을 안다고 이르겠습니까? 신등은 바로 이 두려움을 생각하여 감히 아뢰온 것입니다 하고 전한 김헌은 말하기를 비록 부모의 일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간하여야 합니다. 어찌 부모의 일이라고 한결같이 따르고 어김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내관에게 명하여 홍문관의 수를 가지고 가서 양전께 아뢰게 하였다. 양전이 언문으로 대답하였는데 그 내지에 이르기를 아남사의 예터는 법으로 중창을 허락함이 마땅하며 이절은 다른 예터에 비할 것이 아니다. 탑부도 아직 그대로 있고 성인도 들어는 거주하는데
부건의 인민이 침입하여 빼앗아 경작한 까닭으로 귀인이 주상을 위하여 중창하고자 한 것이다. 또 경성 안에는 승리의 거주를 허락하지 않은 까닭으로 여기에서 거처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정의왕후께서 수강궁에서 철거한 제목을 내려주시었다. 대전에 이미 중창을 허락하였는데 어떤 것이 할만하며 어떤 것이 금할만 하겠느냐. 저 양중에 알리고 해조에 보고하여 계문하라고 이런 것은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차례로 전개함이 예사인데 이제 말하는 바는 법에 혹 다름이 있는 듯하다. 불법은 한나라 당나라 이후로부터 대대로 검할 수 없었던 까닭으로 중에게 도첩을 주고 저를 창간하는 법을 세웠는데 이제 이 절마를 허락하지 않으면 이는 선왕의 만세의 법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이다. 또 불경을 베끼는 일은 사람의 자식이 되어 애척의 정이 무궁한 까닭으로 뜻에는 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방언이 두려워서 우리 두 사람이 스스로 마련하여 이룬 것이다. 하원이 쓰고 베끼는 일은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개청한 것이며 외방의 사람들도 자기에게 없는 물건을 서로 무천하여 쓴다. 그런데 지금 하원과 서사인을 개청한 일을 그러다고 하는데 이르렀으니 인정이 크게 박하고 악함으로 통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다. 이와 같이 추천하는 일도 할 수 없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아프고 상한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 명승 등에게 내어 보이며 이르기를 내가 그대들의 상소문을 가지고 양전에게 나아가 아뢰고 중창하지 말라고 청하였더니 양전께서 이와 같으시니 그대들은 이를 알라 하고 이어서 해조에 명하여 안암사 예틀을 기경 안에 이반을 받은 여부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복주는 부처를 공양하여 얻는 복을 말한다. 빈장 궁녀이다. 성조실록 164권 성조 15년 3월 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양전의 하교를 받았는데 이르기를 안암사를 증창하는 것은 승도들이 거처하게 하려고 함이 아니고 이 승이 경성 안에 거처할 수 없는 까닭으로 거주하도록 함이다 하시었으니 조정에서는 어찌 중을 위하여 짓지 않겠느냐. 비록 민전을 빼앗아 이 이방을 지음이 불과한 것인데 함의 예트에 중수하는 것이겠는가. 내 뜻을 다하였으니 홍문관과 대간에 효유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조 15년 3월 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사원부지평 양순경이 와서 안암사의 중창함이 불가함을 아뢰니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양전의 업문의 뜻을 효유하게 하였다. 양순경이 대답하기를 비록 사만의 옛 절터라 하더라도 탑은 오히려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메마르고 기름지지 못하여 경작할 만한 땅이 적으니 그 옛 절터라 하여 경작하지 않음이 가하겠습니까? 또 정업원도 이도를 용납하기에 족합니다. 양전의 교지가 비록 이와 같더라도 전하께서 만약 종용이 중지하도록 권한다면 양전께서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내 마땅히 양전께 아뢰겠다 하고 이어서 내관에게 명하여 양순경의 말을 양전에게 가서 아뢰었다. 양전이 또 언문으로서 대답하였는데 그 글에 대략 이르기를 안암사를 중창하는 일은 우리들의 소위가 아닌데 너희 우리들로 하여금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안암사의 예트에 탑이 있고 남은 구역이 있으되 양인이 이반도 없이 경작하였다면 양인이 몰래 경작한 것인가 승인이 몰래 거처한 것인가. 전자의 성중의 이사를 철거할 때 성밖의 민전은 유사로 하여금 즐겁하게 하였는데 그때 말하지 아니하고 권씨의 일에 이르러 그것을 말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권씨의 일을 금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마는 법이라는 것이 만세토록 통행하여 상하에 사이가 없는 것인데 유독 어찌 권씨에게만 금하느냐. 마땅히 법에 의하여 하게 하라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허문관 대간이 모두 그르다. 당초에 이 뜻을 알지 못하고서 말하였으면 오히려 옳겠지만 내가 이미 효유를 2번 3번 하였는데 오히려 말하여 그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이냐. 이로써 효유하라 하였다. 정업원은 서울 영내에 있는 남자이다. 주로 양반 출신의 여승만이 있었으며 명종 때 이 자리에 인수궁을 지었다. 성조실록 164권 성조 15년 3월 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양순경 사관은 정은 민효증이 양전의 교수를 받고 다시 아뢰기를 양전의 교수가 비록 이와 같더라도 전하께서 이리로서 다시 청하시면 어찌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미 청하기를 두세 번 하였는데 양전께서 오히려 교시하기를 예절을 증청하는 법이 있다고 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로 다시 청하겠느냐 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경 15년 3월 4일 심려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상승포 염진여 조차량 원경 비전주 상승포 압다 원영 대마주 테스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164권 성경 15년 3월 4일 심려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숙 등이 상소를 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서전에 말하기를 말이 너의 마음을 거스림이 있거든 반드시 도에 맞는 말인가 알아보고 말이 너의 뜻을 따름이 있거든 반드시 도에 맞지 않는 말인가 알아보라 하였고 노노에 말하기를 내 임금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내가 말하면 그 말을 어기지 말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마음에 거스림이 있어도 도에 맞는 말인가 알아보고 뜻에 따름이 있어도 도에 맞지 않는 말인가 알아보지 않는다면 국가가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상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예의하여 치도하시고 구원하기를 목마른 것과 같이 하신 까닭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기를 생각하고 선비는 말하기를 즐겨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전하께서 허심하게 들어주는 것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않으시니 어찌 전하의 마음이 시종이 변함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신등이 녹록하여 말이 격렬하고 절실하지 못하여 성심을 감동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사찰이 이 나라에 도움이 없고 다스림에 누가 있다는 것은 비록 신들의 어리석음으로서 오히려 그 그릇됨을 아는데 하물며 전하의 고명하심으로써 어찌 밝게 그 시비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비록 아남사의 중창이 양전께서 명하시어 권씨가 영건한 것이고 나라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이러지만 그러나 양전과 권씨 또한 사설을 함부로 지을 수 없으며 민족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음을 아시는 까닭으로 천청을 번거롭게 하여 해조로 하여금 다량하여 절급하도록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극진히 시비를 진술하시어 위로 양전에게 고하시고 아래로 권씨에게 유시하시면 양전께서 반드시 무익한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며 권씨도 또한 어찌 성상의 명하심을 어기겠습니까? 더구나 근래의 흉년으로 인하여 장르미를 열어서 진율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바로 민언을 부지런히 하고 구휼할 때입니다. 어찌 백성의 토전을 빼앗아서 중들의 자생을 삼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저 인군의 연동은 사책에 반드시 쓰게 됩니다. 이제 중에게 도첩을 주어 영선하였다는 말을 이미 앞에서 쓰고 토전을 빼앗아 저를 창건하였다는 것을 이어서 뒤에 썼으니 천년의 뒤에 누가 전하의 마음이 군시 이와 같지 않음을 알겠습니까? 만약에 전하께서 중에게 도첩을 주시고 저를 창건하고서 내가 불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백성의 토전을 빼앗으시고 내가 민언을 구휼하였다고 하시며 남에게 이기기를 좋아하고 그 허물을 듣기를 부끄러워하면서 다만 말하기를 나를 어기지 말라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는다면 국가의 일은 장차 날로 그릇될 것이니 어찌 깊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조 15년 3월 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정조사 이계손 부사 장유성 등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태감국청이 이르기를 한찬이 올리었던 호안은 전의 수보다 감하였을 때 중국 조정에서 책망하지 않았으니 본국에서 생산되지 않아 갖추기가 어려운 물건 비록 올리지 않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였고 태감 김보는 이르기를 늙은 김태감으로 인하여 본국에서 진언을 계속하기 어려운 연유를 알았으니 본국에서 생산되는 기물도 비록 일일이 만들어 올리지 않더라도 오히려 가하며 또 토사물이 아닌 것은 또한 올리지 않아도 무방하니 이로써 전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조 15년 3월 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감교청에서 아뢰기를 형전 4천조에 받은 자 자신이 죽어도 고치지 말라는 아래에 부모의 문기는 이 제한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말을 만약 첨주하지 않으면 권한이 부모에게 있지 않아서 아마도 횡력하는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들의 불효함이 어찌 자신이 죽은 뒤에만 있겠느냐. 만약 살았어도 불순하면 마땅히 관에 고하여 주위를 다스려야 할 것인데 어찌 노비를 주고 빼앗음으로써 권한을 삼겠느냐. 이제 세상 사람을 보건대 아들이 죽은 뒤에 편백되게 생존한 아들만을 사랑하여 혹 이미 죽었다가 다시 빼앗는 자가 있으며 더구나
대전은 선왕께서 정한 것이니 개정할 수가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조 15년 3월 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중 학타는 유리 장 100대에 승려는 장 70대 해우는 장 80대에 해당하니 아울러 환속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승인이 무리를 지어 학사에 난입하여 유생을 꺾두르고 묶은 것은 죄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니 수범은 인 학타는 변원 중군을 더하고 나머지는 모두 율에 의하되 해운만은 나이가 많아 비록 환속시키더라도 쓸모가 없으니 단지 장형은 속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였다. 승정원의 사례기를 유생이 절에 올라가면 죄가 장 100대인데 합류 중이 학사에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죄가 진실로 크니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또 신등은 이 무리들이 옥에 있으면서 고기 먹기를 태연히하고 초로 하여금 옥바라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운은 비록 환속시키지는 않더라도 영굴사에 있게 하면 부당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제멋대로 하면 이와 같으니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그 아내가 있을 것이다 하고 즉시 주서 신건과 내시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옥수를 살피고 인하여 해운의 일을 물어서 아래게 하니 신건이 그 일을 갖추어 얻어서 회개하자 전교하기를 해운으로 하여금 그전대로 영굴사에 주거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7일 갑오 첫 번째 기사 거창군 신승선이 병으로 사직하니 들어주지 아니하고 명하여 지의금사 세자 빈객 등의 겸직만을 최대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상송포 관음수 간수 종수 비전주 송포 지자 일기태수 원희가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었다. 선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종부시에 전지하여 금손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이 앞서 충주 판관 윤달신이 먼저 강자년의 명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내를 삼고는 그 뒤에 첩의 소산이라 하여 버리고 전씨에게 다시 장가들었는데 사헌부에서 윤달신이 조광지처를 버리면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곧 다시 합하도록 하였었다. 그러다가 충주의 원이 되어 날아가는데 미쳐서는 강씨로서 부임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간원에서 강씨가 첩의 소산이라 하여 석양하지 않으니 전교하기를 강씨가 첩의 소산인 까닭으로 윤달신이 버렸으되 강자년이 그때에도 또한 발명하지 못하였으니 첩이됨이 명백하다. 그러나 헌부에서 다시 합하도록 하였으니 윤달신에게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하였다. 정은 민효증이 아뢰기를 수령이라는 것은 대승과 한 가지 예이니 반드시 내의의 사조와 처의 사조를 상고하여 허물이 없은 뒤에야 석영을 합니다. 처가 바로 첩산이라면 개참이 편합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장선은 의논하기를 강씨가 비록 먼저 장가든 아내라 하더라도 이미 첩의 딸이 되었으니 적실로서 논하면 불가하고 후취한 전씨에게 헌구가 없다면 적실로서 논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사헌부에서 이미 다시 합하도록 발명하였으니 모름지기 다시 고치지 말게 하소서 하고 쉬면은 의논하기를 윤달신의 아내 강씨가 비록 조강지처라고는 이르더라도 그 실상은 첩의 소산입니다. 전씨는 헌구가 없으며 성례하고 성혼하였으니 신의 뜻으로는 헌부의 논함이 온당하지 못하고 간원의 의논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씨는 이의시키고 전씨와 다시 합하여 부임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사헌부에서 이미 강씨와 다시 합하도록 하였는데 이제 만약 석양하지 않은 것으로서 개차하면 윤달신이 반드시 다시 이의할 것이니 어찌 정리에 합하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윤달신이 전처가 첩산이라 하여 개취하였는데 헌부에서 조강지처라고 하여 다시 합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거느리고 부임하였으니 이제 만약에 간원에서 아랜 것에 의하여 윤달신의 일은 실로 난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전일에 헌부에서 아랬던 것에 의하여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전일에 헌부에서 추구할 때 강잔영이 조씨를 첩이라고 하였으나 헌부에서 강잔영의 말을 옳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후실로서 논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대전하니 자신이 죽고 자손이 적자를 다투면 먼저 장가단 처의 자식을 적자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강잔영의 선처는 최씨이며 강잔영은
아직도 생전의 조실의 첩으로 삼고 있으니 간원의 논란은 진실로 마땅한 것 같습니다. 만약 조실의 첩이라고 하면 윤달신의 적처는 전시이고 수절하고 있으니 함께 다시 합하게 함이 마땅하며 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헌부에서 일찍이 강씨를 처로 삼았으니 개의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정원에서도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승지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강씨가 비록 첩의 소산이라도 헌부에 다시 합하도록 한 까닭으로 윤달신이 감히 이혼하지 못하였으니 윤달신에게는 진실로 허물이 없습니다. 이제 간원에서 아내의 사조가 불명하다 하여 석양하지 않으나 만약에 개차하면 실로 가긍하니 직접 첩을 분간하여 고친 후에 석양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간원에 이 첩을 분간하여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10일 정료 첫 번째 개사 일본국 범마주 일양태수 성구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 보내어 토의를 바치었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1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이승훈을 자 헌대부 이조 판서로 김승경을 가선대부 한승부 주하위원으로 성준을 가선대부 한승부 우위원으로 정과를 자 헌대부 지중주부사로 박근을 가선대부 평안도 관찰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승훈은 정과를 이어서 판서가 되었으니 전주도 또한 공론을 쓸 것이다. 다만 임금의 의중에 있는 이면 비록 비제라 하더라도 먼저 청거하기를 뜻하였다. 이 때문에 성명이 정괄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니 청백한 절개만은 늙어도 더욱 결실을 하였으며 지위는 권요만을 역임하였어도 가계는 낙연하였었다 하였다. 정괄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성조실록 164권 성조 15년 3월 12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관처 진수 진성행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1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이명숭 등이 상수하기를 신등은 모두 용렬하여 유악에서 대제하지만 논사를 보양함이 진실로 그 직분이니 어찌 한묵하고 소회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자의 안암사를 중창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예감을 번독하였는데 신등의 말을 버리시지 않고 양든에게 전론하시어 자지를 신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물러나와서 반복하여 이를 생각하니 이를 불가함이 그것이 이보다 큼이 없는 까닭으로 다시 어리석은 말을 올립니다. 신등이 엎드려 자지를 보건대 이르기를 불법은 한나라 당나라 이후로 없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셨으나 삼가 살펴보건대 한나라 명제 때 불법이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와 초왕 영최가 가장 먼저 이를 좋아하여 결제를 3월이나 하였으니 끝내 복을 받지 못하고 큰 옥사가 한번 일어나니 화가 무고한 데까지 뻗치고 자신도 또한 면하지 못하였으며 한나라 환제는 궁중에 부도사를 세워 이로움을 맞이하고 더함을 구하였을 때 끝내 복을 받지 못하고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따라서 기울어졌으며 후진 요흥은 승인과 숙인을 불러들이어 불경을 연설하고 구마라십을 스승으로 삼았으되 끝내 복을 받지 못하고 유유의 군사가 한번 들어오니 관중이 와해되어서 망하여 갑자기 사라졌으며 양나라 무제는 동태 탑을 세우고 무차회를 베풀어 열반경을 강하고 3번이나 사신하여 중의 옷을 입고 천인의 행사를 하였으되 끝내 복을 받지 못하고 후경의 난을 일으키니 대성을 지키지 못하여 몸은 욕되고 나라는 망하였으며 북제 후줄은 서산을 뚫어 불상을 만들고 두절을 창립하여 공교함을 극진히 다하였으되 끝내 복을 받지 못하고 북주의 군사가 동쪽으로 내려오니 업도가 흙이 무너지듯 하였으며 수나라 문제는 백성에게 조사하여 출가하게 하고 불경과 불상을 경량하여 만들어
불서가 육경보다 많았으되 끝내 복을 받지 못하고 화가 골육에서 일어나 이세 만에 망하였으며 당나라 의종은 궁중에서 반성을 하고 자신이 스스로 연부를 찬송하고 또 금언을 써서 사찰을 짓고 주 옥으로 장악을 만들어 불고를 맞이하였으되 끝내 복을 받지 못하고 갑자기 붕어하였으며 남당 이주는 불서를 친히 암송하면서 꿇어 앉아 이마를 조아리고 절을 하여 유취가 생기기까지 하였으며 끝내 복을 받지 못하고 나라는 파멸되고 몸은 사라로 잡혔으니 역대의 부처를 섬긴 임금을 낱낱이 헤아리기 어려우나 이들은 더욱 두드러진 자들입니다. 부처를 섬겨 복을 구하였는데도 복은 얻을 수가 없었고 마침내 환란의 계제가 되기에 족하였으니 한탄하며 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3대 이전에는 천하가 태평하고 백성이 안락하였으며 인주는 수고의 복을 누리었고 나라의 운수는 영장의 경사가 있었을 때 당신은 부처가 있지 않았으니 어찌 부처를 섬김으로 인하여 그러함을 이루었겠습니까? 양전을 위하여 마땅히 개진할 것은 이것이 그 하나입니다. 자지에 이르기를 예트의 중창함이 법인데 아남사는 아직도 허물어진 집수관이 있고 또 탑이 있다. 그런 까닭으로 중창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은 선왕의 만세의 법을 버리는 것이다 하셨습니다마는 신등이 삼가 대전을 살펴보건대 전택 조에 이르기를 무릇 전택의 소송은 5년을 지난 것은 들어주지 말라고 하고 주인이 없는 전도는 타인에게 옮겨주라고 하였으며 주에 이르기를 이사 한 자가 5년 안에 돌아오면 돌려준다고 하였으니 무릇 백성이 전택을 버리고 이사 한 자가 만약 5년을 지나서 돌아오면 비록 장원을 고치지 않고 농무가 그대로 있더라도 법으로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대패한 지 이미 오래이고 백성이 개간한 지 5년만이 아닌데 이를 빼앗음이 옳겠습니까? 이것은 5년의 법을 백성에게는 행하고 절에는 행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법을 씀이 다름이 있겠습니까? 만약 탑이 있다 하여 근거를 쌓으면 삼국의 만립에 석교를 승신하여 널리 불찰을 연건하였으니 고탑이 아직까지 있는 것을 이제 다 헤릴 수 없는데 그 절터가 되면 인정할 만하다 하여서 이러다 창건하겠습니까? 예트에 중수하는 법을 오히려 근거를 삼으면 5년의 법만은 폐지하고 따르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양전을 위하여 개진하는 것의 그 둘째입니다. 자지에 이르기를 승리는 도성 안에 거처하기를 허락하지 않는 까닭으로 귀인 권씨가 이절을 중창하여 승리가 거처하는 곳으로 삼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는데 이승이 거처하는 곳은 성 안에는 정업원이 있고 성 밖의 동남쪽에도 많이 있으니 이 무리들을 용납하기에 족합니다. 더구나 대전에는 이승에게 도첩을 주는 법이 없어 비록 사퇴시켜 속세에 돌아오게는 할 수 없더라도 어찌 다시 저를 창건하여 거처할 수 있겠습니까?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태종대왕께서 잠룡에 계셨을 적부터 깊이 고려 말에 부처를 섬기던 혜lum을 보시고 즉위하신 처음에 사사를 혁파하여 그 수를 줄여 열에 하나 둘만을 두시고 토종과 장혁은 다 군수 속에 속하게 하셨으며 또 산능에 저를 창건함을 윤호하지 않으셨으니 그 이단을 배척하시어 후손에게 모범을 그리우신 듯이 지극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만세가 되더라도 성자 신손이 마땅히 체념하고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양전을 위하여 개전하는 것이 그 셋째입니다. 자지에 이르기를 추천하는 일도 또한 우리들 마음으로 할 수 없으니 더욱 상통하다 하시었습니다만 신등이 양전께서 성효가 돈독하고 지극하신 까닭에 사경하고 추천하면서 종천의 슬픔을 붙이시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등이 듣건대 중용에 말하기를 수는 그 대효인저하였고 또 말하기를 무왕과 주공은 그 달효인저하였습니다. 순의 대효를 말하는 것을 종묘 제사를 흠량하고 자손을 보존하였음을 이런 것에 불과하고 무왕 주공의 달효를 말하는 것은 선대의 뜻을 잘 이어받고 선대의 사업을 잘 이루었음을 이런 것에 불과하며 부처를 섬겨 효라고 이런 것은 있음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부처를 섬기는 것으로서 효도를 삼는다면 양나라 무제는 그 아비를 위하여 애경사를 창립하고 2번 정반을 베풀었으며 당나라 대종은 그 어미를 위하여 장경사를 세워서 명복을 어뢰하였으니 이 두 인군의 효도는 그 대효 달효보다 더 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훌륭하도다 고정의 상소여 거기에 말하기를 왕자의 효는 덕교를 승상하고 삼가의 썩조 만민에게 임하여 사해로 하여금 마음을 즐겁게 하면 복을 맞이함이 무강할 것이며 범궁을 숭상하여 영건함이 효과됨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이 말을 보면 사경하고 추천하는 것도 효과되지
효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등이 불시의 인과의 말을 들으니 금세의 착함을 닦는 것을 인연으로 삼고 후세의 보답을 받는 것을 과보로 삼는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한 번 착함을 생각하면 낙토에 가서 태어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의왕후께서 살아계실 때 나라의 위의를 위하여 성궁을 보호하기를 8년 사이에 덕택이 사방에 미쳐서 온 세상이 모두 인수하는 지역에 올랐으니 그 착함을 몸에 닦은 것과 은혜를 베풀어 만물에 미친 것이 지극하다고 이를 만하니, 사경하고 천도한 연후가 아니라도 낙토에 태어나고 좋은 과보를 받을 것입니다. 더구나 인과 지슬은 바로 불씨가 허망하게 세상을 미혹하는 술책이라서 도덕을 몸에 갖춘 군자는 취하지 않는 것이니 어찌 재물을 허비하면서 명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비록 금은으로서 글자를 만들고 칠보로서 함을 만들더라도 한가 쓸모없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양전을 위하여 개진하는 것의 넷째입니다. 신등은 듣건대 자지에 이르기를 인군이 불교를 좋아하면 백성이 수고롭고 재물을 손상하니 진실로 불가하나 우리들은 비록 승신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고 하였습니다만, 신등은 듣건대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 반드시 더욱 심한 자가 있다고 하니, 국군의 어머니로서 불교를 좋아하시면 아래에서 모방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들은 반드시 말하기를 국군의 아들로 두고 구중을 거처로 삼아 안부와 존영을 극진히 하다고 이를만 하되, 오히려 일심으로 공경하고 믿어서 복리를 구하는데 우리의 무리는 어떤 사람에게 다시 재력을 아끼겠는가 하고, 이에 절을 영조하고 탑을 영건하여 반승하고 제불하면서 유한한 재물로 무궁한 비용에 이바지하여 백성은 궁핍하고 재물은 부족하여지는 그 군은 여기에 있으니 어찌 해가 없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양전을 위하여 개진하는 것의 그 다섯째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얘기에 군자의 효도라는 것은 부모를 올바른 도에 이르도록 깨우치는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미가는 효도라 이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알지 못하지만 전하께서는 또한 일찍이 양전께 올바른 도에 이르시도록 효유하시었고, 또한 일찍이 양전께 진달아에 게으르심이 없으셨습니다. 무릇 인자가 된 자는 그 어의가 허물이 있는데 빠지는 것을 보고서 가나에 중지시키지 못하고 바로 말하기를 내가 말한 바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과거를 어의에게 돌리는 것이니 어의를 섬기는 도가 아닙니다. 이제 양전께서 석교를 숭신하시어 과거가 큰데도 전하께서 이미 가나에 중지시키지 않으신다면 그 성덕의 누가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상인의 정도 한 사람이 그 아들을 칭찬하며 그 부모가 듣고서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고, 한 사람이 그 아들을 헐뜯으면 그 부모가 듣고서 근심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헐뜯고 칭찬하는 것이 어찌 더하고 덜함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부모가 그 사이에 근심하고 기뻐하는 것은 대개 자해하는 정이 이르지 않음이 없어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인구는 일국의 어머니 주인이 되어서 한 일을 얻으면 사방에서 아름다움을 일컫지 않음이 없고, 한 일을 잃으면 사방에서 헐뜯어 비난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또 국사의 일을 기록하여 후세에 드리워 보여서 아름답고 악함이 관계되니 그 부모가 즐거워 근심하는 점은 어찌 특히 상인뿐이겠습니까? 엎드려 보건대 양전께서 삼궁을 자의하심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는데 어찌 1호라도 덕에 누가 되는 일을 두려고 하십니까? 만약 전하께서 신등의 진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개진하시면 비록 양전께서 스스로 하신 일이라도 또한 마땅히 헌현이 고치어서 전하의 아름다움을 이루실 것인데, 더구나 권씨가 한 절을 창건함을 중지시키지 못하겠습니까?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그대들의 상소문을 보니 과거를 어버이에게 돌린다고 함에 이르러서 경외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고, 이어서 내시에게 명하여 양전에게 가서 아뢰게 하였는데 양전이 언문으로 대답하니 명하여 홍문관에 보이게 하였다. 사태는 산비들이 무너져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쓸어 내려가는 것을 뜻한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1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성숙 등이 다시 안암사 중창을 불가하다는 예를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1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지학 이명숭 등이 상장하여 사직하기를
신등의 망령된 뜻으로 민전을 빼앗아 불찰을 연건함은 일이 큰 것이기에 감히 한몫하지 못하고 여러 번 성청을 번독하였는데 자제는 신등을 가지고 이기기를 좋아하고 조명을 위하여 임금을 욕되게 하고 충신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었으니 신등은 모두가 무상하여 논사하는 지위에 대주의하면서 덕에 누가 되는 일이 있음을 보고 광구할 수 없었으니 진실로 이미 이 직임에 알맞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불충한 이름을 짊어지고 임금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였는데 뻔뻔스럽게 직임에 있으면 마음의 실로 미안하니 빌건대 신등의 직임을 파하시고 현능한 일을 제수하소서니 어서로 이르기를 그대들은 어찌 경솔하게 이 뜻을 내어 방헌을 간범하려고 하느냐 하였다. 이명숭 등이 다시 사직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양증께서는 그대들이 상소문의 과거를 어버이에게 돌린다는 말이 있는 까닭으로 이러하셨을 뿐이다. 그대들의 소위를 보건대 경이함이 너무 지나쳤다 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1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명하여 대간을 불러 양전의 업문을 보이게 하였다. 대간이 다시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15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 명에게 궤장을 내려주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16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정난종이 치게 하기를 건주의 야인 심우루합이 그의 아들 단추가를 시조하도록 청하였습니다. 아니 명하여 영동령 이상과 병조에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순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모련이 야인으로 이 앞서 시조한 자는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건주의 야인은 비록 시조한 자가 없더라도 저들이 강청할 것 같으면 거절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하고 시면은 의논하기를 야인은 인면수심이라 반측함을 알기가 어렵고 또 단추가는 나이가 강장하지 못한데 멀리 친척을 떨어져 오랫동안 다른 땅에 거주하였다가 불행히 병을 얻어 죽는다면 저들은 반드시 의심할 것이니 변장으로 하여금 임기에 응변하는 말로 물리치게 하고 만약에 형세가 끝내 거절하기 어려우면 그 나이가 장성하기를 기다려서 시조하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제 심우루합의 청함을 보건대 정성에서 나온 것 같으니 만약 다시 와서 청하거든 원을 따라 허락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선왕조에 향화하여 시조하는 자는 모두 부득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단추가는 유소하고 미약하며 또 신메토의 자제로서 산업을 얻기를 생각하니 부득이한 자가 아닌데 어찌 그 청함을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심우루합은 추장이 아니고 또 추장의 친자제도 아닙니다. 또 공로가 있어 상줄 만한 것이 없는데 이제 만약 허락하시면 시조하기를 청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뒤에 만약 다시 청하거든 변장으로 하여금 영안도 후문을 격려해 상경하도록 말하여 다방면으로 효유하여 들여보내게 하소서 하고 이극정 김자정 권정은 의논하기를 이 앞서 향하여 시조한 자는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단추가만 허락 거절할 수 없으니 만약 다시 오거든 올려보내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16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정난종에게 하사하기를 선왕조에 향하여 시조한 자는 모두 부득이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단추가는 유수하고 미약하여 추장의 자제가 아니고 또 공로도 없으니 이제 왜 다시 와서 청하거든 마땅히 변장으로 하여금 효유하게 하기를 단추가는 나이가 어려서 친척을 떠나 있으면 혹 병이 날까 염려된다. 그러나 만약에 성심으로 효순하여 시조하기를 원하면 영안도를 격려하여 올라오게 함이 옳겠다고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4권 성조 15년 3월 16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의건부의 쌀이기를 전 강릉부사 구치홍이 채임하였을 때 많은 관물을 싣고 왔는데 그 초사에 연루된 수령을 청거대 잡아서 검문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16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전주부연 이봉이 상사인데 대략 말하기를 일찍이 덕건대 다스리려고 하는 임금은 좀처럼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전하께서는 상성의 자질이 뛰어나고 형가의 운수를 조주시어 옛것을 참작하고 지금을 준칙하게
계획하여 앞으로 크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니 참으로 근고 이래로 잊지 않았던 성주이십니다. 그리고 근자의 하지하에 어진이를 구하고 관원을 보내어 배단을 물으시니 더욱 전하에 다스려리라고 하시는 성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진이를 구함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진이를 얻음이 어려움이 되며 어진이를 얻음이 어려움이 아니고 어진이를 임용함이 어려움이 되니 만약에 임용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어진이를 반드시 구하지 않아도 초야의 유현이 없을 것이며 초야의 유현이 없고서 위에 반열하면 배단이 묻지 않아도 배단은 저절로 혁파될 것입니다. 방금은 어진이를 임용하지 않음이 아니며 배단을 혁파하지 않음이 아니며 다스림이 융성하지 않음이 아니로되 그러나 어찌 한두 가지 말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신은 청건대 전하를 위하여 진달하오니 하오나 다만 사람들이 장차 저 이봉은 어떠한 사람이냐고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앞서 평안 황해 양도의 5가지 불가한 패단을 진달하여 간간히 말하였으되 전하께서 막막하게 들으셨으니 어찌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서 감히 그대는 효효하면서 아뢰기를 맞이 않느냐고 하시겠습니다마는 비록 그렇더라도 신의 임금을 섬기는 비록 정확히 앞에 있고 부월이 뒤에 있더라도 오히려 이를 피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전자의 양도의 패단을 진달하여서 전하께서 내 신으로 하여금 신을 효유하여 건주위와 통하는 길은 영구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만주의 손자가 이 길을 격려하여 오려고 하는 까닭으로 부득이하여 아직은 허락한 것이다. 이제 이 상소문을 가지고 여러 대 신에게 의논하였다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신은 성언을 공손히 받으라. 지금도 오히려 기에 쟁쟁하며 거기에 뜻하건대 끝내는 반드시 좋지 않은 바가 계시리라고 여깁니다. 대저 양도의 패단은 앞서 이미 대략 진달하였으니 이제 논할 겨를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의 뜻으로 생각하건대 마땅히 변장으로 하여금 권사로 건주 야인의 효율을 양도는 곧 중국 사명이 왕환하는 길이니 만약 너희들과 사설이 통하면 반드시 중국의 책망이 있겠으므로 너희들은 영안도의 후문을 격려해 오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하소서. 이것이 바로 세조의 본의이었습니다. 조정의 의논이 이 길을 허락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들의 편리한 바를 따라 표절하는 근심을 면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세의 장관 계책이 아닙니다. 표절하는 근심을 면하기 바라고 고식지계를 행하면 신은 매우 이를 부끄러워합니다. 또 의논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우리가 만약 진심으로 대접하면 저들도 반드시 진심으로 응대할 것이다고 하겠지만 이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요순의 세상에서도 오히려 삼묘의 불순함이 있었는데 하물며 저들의 인면수심인 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남쪽을 청하였을 때 허락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중국이 우리를 후한 여럿을 대접하면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찌 건주 야인을 대접하며 중국이 우리를 대우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하겠습니까? 이제 전하의 예의로는 반드시 나의 덕화를 널리 야인들도 입었으니 비록 공허한 땅과 소우한 형세를 보더라도 장차 어찌 좋게 염려하겠느냐고 생각하시고 신도 지금의 국세가 당당하다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후일의 변화는 보존하는 데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는 이미 사민하는 계책을 거행하시고 또 의주 인산의 성을 쌓도록 의논하였으니 더욱 전하의 자손을 위한 좋은 모책의 원대한 계략을 할애합니다. 세조께서도 평안도의 땅이 한적하게 비었음이 많음을 염려하시어 조관이 자원하에 개간하는 것은 청하하셨고 그 개간한 것이 많은 자는 상을 주시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도 또한 조관이 개간하기를 원함을 청하하시되 본도의 인민으로 개간하기를 원하는 자도 개간한 것의 다수로서 그 역사를 헤아려 감하여 주면 토전을 개간하는 것이 날로 넓어질 것이니 이렇게 되면 선대의 뜻을 잘 이어받았다고 이를 것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오늘날에 비록 사민하여 이를 채우더라도 만약에 관방이 경고하지 못하면 그 피역하는 백성이 몰래 동력이로 도망하는 자를 어찌 일일이 다 금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일찍 듣건대 강희명이 중국에서 돌아와 의주에 취도하니 한밤중에도 오히려 성문을 닫지 않았다고 하니 이와 같이 의주와 인산의 성이 100치가 지나지 하더라도 오히려 무익함이 되니 모름지게 그 관방을 경고히 하고 거듭 관리를 차견하여 아침에 열고 저녁에 자물쇠를 채우고 그 수부를 정음하여서 사람의 출입을 절제함이 한나라의 고사와 같이 하면 몰래 도망함을 저지하고 외적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잠심하소서 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여지도를 바쳤다.